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6번째로 소환됐습니다. 구속된 이후 6번째 소환입니다. 자, 그동안 정경심 씨는 여러 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걸러서 또 불응하기는 그랬는지 어제는 소환에 응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검찰은 어제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빼고는 계속해서 사모펀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상당히 유력한 증거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경심 씨를 이렇게 사모펀드로 수사하는 중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죠. 조국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돌연 석 달이 지난 지금에야 연구실을 했다는 것은 뭔가 타깃이 있었다는 겁니다. 목표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공문서 위조 혐의, 그 아들과 딸에 대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증명서 허위 의혹보다는 사모펀드 관련 뭔가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언론들은 깜깜이 취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는 흐름만 보면 뭔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 씨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겁을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검찰이 주시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의 뇌물 혐의입니다. 지금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의혹을 수사하던 중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 우병우 전 수석이 그랬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또 박근혜 정권의 많은 공직자들이 그랬듯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라는 직위 때문에, 자리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의 직무가 그만큼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된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처들이 사실은 민정수석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씨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정경심 씨가 취한 이익이 남편의 민정수석 직무와 관련됐거나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조국 전 장관이 알았다면 이 범죄 혐의에서 조국 장관도 결코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이 유력하게 언급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이 정도로 단정적으로 쓴다는 것은 아마도 검찰이 진짜 조국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을 유력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정경심 씨는 지금 스케일이 굉장히 큰 메머드 변호인단을 자랑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보다도 더 화려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 때보다도 더 숫자가 많은 MB 변호인단보다 더 숫자가 많은 아주 호화군단입니다. 세계 로펌에서 변호사 18명이 동원됐습니다. 자, 검사 출신이 많은 다전이라는 로펌, 검찰 수사 대응을 맡습니다. 재판은 판사 출신이 많은 LKBN 파트너스가 최일선에 나왔습니다. 이석기 내라는모 사건 등을 변호했던 김칠준 변호사 등이 포함된 다산도 함께 참여합니다. 세계 로펌의 18명의 변호사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정경심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변호인단은 12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변호인단은 13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변호인단도 13명, 더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만큼 정경심 씨의 범죄 혐의가 많고 또 복잡하고 또 자칫 남편 조국 전 장관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경심 씨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불응하고 또 소환됐더라도 중간에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은 정말
법을 지켜야 할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으로서는 참 볼성사납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의 발언 스타일로 본다면 오죽 범죄 혐의가 많았으면 변호사를 18명이나 고용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어쨌든 참 대단한 가족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더 많은 변호사, 물론 전체 수임료가 더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이 가격은 천차만별이니까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의 수임료가 더 많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세계로 포함해서 18명의 변호사를 맡겼다. 이건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물론 50억 원대의 재산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경심 씨는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11일 날 정경심의 구속이 만료되는 그날 구속 기소할 겁니다. 아마도 검찰은 조국 전 장관과의 공범 여부나 이런 거는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조범동,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할 때도 정경심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왜? 컨닝할까 봐. 이렇게 검찰의 기소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관련 혐의 겹치는 거는 뺐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정경심 씨를 11일 날 구속 기소할 것 같은데 그때 단독 사실 위주로 쓰고 조국과의 연관성은 빼는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정경심 씨의 구속 일자가 이제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일 날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어떨까요? 거의 연일 부인 면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공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면회하는 것인지 온당한 것인지 어쨌든 정경심 씨는 상당히 겁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